인류에 의해 인류를 위한 심리학과 2편. 안녕하세요. 리논 컨설팅입니다. 지난 1편의 경우 심리학과의 의미와 도움이 되는 요소, 특징, 각 대학의 심리학과 입결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의 대학은 심리학과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이 아닌 교육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등과 같이 특정한 심리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을 위주로 전공 소개 및 관련 진로, 전형 종류, 전형 방법, 예를 들면 반영 비율, 면접 여부, 수능 여부, 그리고 평가 안내, 자기소개서, 생활비부, 그리고 면접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2022년도 각 대학 모집 요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만 다루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입니다. 먼저 교육심리학이란 교육 장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심리학과에서는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를 교육이나 상담의 현장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실질적 경험을 습득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학습하는 학과가 교육심리학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자의 심리,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심리, 그리고 이들이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보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진로는 당연히 교직, 교육 분야 또는 상담, 임상 전문가 분야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중소규모의 클리닉에서 상담 심리 전문가 혹은 임상 심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학문 연구 분야로는 관련 연구기관, 특히 교육개발원, 교육평가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청소년 상담원, 여성개발원, 대학부설, 교수학습원 등 학습과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교육심리학자, 교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관 상담 분야가 있는데요. 정부기관, 복지관에서 부모 교육 등 학생을 위한 학생의 환경적 지원 및 상담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주로 학생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종류로는 두 전형이 있는데요. 바른인재 전형과 그리고 고른기회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바른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자체가 조금 더 브로드하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즉 검정고시 패스한 사람도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중고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연속해서 모두 이수한 자로서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혹은 12년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해서 졸업까지 연속해서 모두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내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형 방법은 첫 번째로 바른 인재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60%, 그리고 면접이 4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플한데요. 서류평가 100%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중에서도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파트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학업 역량은 당연히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을 보게 되고,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전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전공 관련된 교과 과목은 이수했는지, 성취도는 어떤지, 전공 관련 기초 소양 및 활동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인성으로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소통 능력,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바른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었는데요. 전공 적합성이 40%로 가장 높고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았었는데요. 여기에서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지, 논리적으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서류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게 전공에 대한 관심, 이해, 이수 및 성취도, 그리고 기초 소양 및 활동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입니다. 사회심리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심리적, 여성학적 관점에서 인간행동 및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문화의 구조와 변화를 탐구하여 변화하는 사회, 미래 사회의 대안을 추구하는 학문이고 이를 학습하는 학과가 바로 사회심리학과입니다. 좀 사회학에 가까운 사회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련 진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관, 공무원, 교도관리자, 교육 및 훈련 사무원, 교육행정사무원, 교통안전연구원, 기업체 연구원이라든지 기획홍보, 광고관리자,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가, 마케팅 사무원, 법률사무원, 법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위험관리원, 여론조사 전문가, 심리학연구원, 군무원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교육심리학과에 비해서 그렇게 막 교육에 국한되거나 하진 않죠. 아무래도 사회문화라는 말 자체가 좀 브로드한 개념이다 보니 관련 진로도 조금 더 뭔가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종류로는 숙명인재 1, 숙명인재 2, 그리고 고른기회, 농어촌 학생이 마찬가지로 있고요. 숙명인재 1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기재된 자입니다. 그리고 숙명인재 2 같은 경우에는 고교 졸업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른기회는 국가보훈 대상자, 기회균형 대상자, 농어촌 학생에 해당됩니다. 정원 외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유형 1과 2로 나누어지는데요. 읍면지역 혹은 도서 벽지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을 이수하고 전 과정 동안 부모 학생 모두 읍면지역 혹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고요. 유형 2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전 과정 동안 학생 본인이 읍면지역 혹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기준이 굉장히 유사하죠. 숙명인재 1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이라고 괄호를 쳐놨듯이 서류심사 100%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서류평가 그리고 2단계로는 면접평가가 들어가는데 면접평가는 40%, 사실 성적 비율, 서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는 없습니다. 고른기회 그리고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합산하는데 서류심사 100%고 최저는 없습니다.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전형별로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특히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탐구 역량,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을 보는데요. 네, 여기서 탐구 역량이라는 말이 아까 전에는 없었던 말이었는데 학업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깊게 넓게 탐구하는 태도 및 역량,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 교과, 비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에 대한 지적 관심 및 적극적 참여, 기본적인 학업 수학 능력 평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심리라는 것 자체가 사회문화 전반을 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깊고 넓게 바라보는 탐구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탐구 역량이 평가 항목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해 어떻게 탐색했고 지원 전공과 내가 그 과목을 이수했는지 관련한 소양이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모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통 역량, 그리고 좀 개방적인 열린 사고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역량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심리학이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영향이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평가 요소가 마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나 이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예 따로 빠졌네? 라는 식으로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생활기록부를 잘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수상 경력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세특, 그리고 독서 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보게 되고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 태도도 보고 있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출결 상황은 사실 태도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가.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등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잘 녹이고 면접을 통해서 잘 풀어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입니다. 산업심리학이란 심리학의 지식을 기업 현장, 아까 전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번에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여러 부서에서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는 기업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사부서와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다루는 연수 및 교육부서입니다. 흔히 H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소비자의 욕구 파악을 통한 마케팅이나 홍보부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학습하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기업체에 특화된 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련 진료 같은 경우에도 광고, 홍보, 교육학 연구원, 교육행정 사무원 사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기업체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앞서서 이미 내용이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연구원이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만 산업심리학이라는 그 학문 특성상 좀 더 기업체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종류 같은 경우에는 광운 참비린제, 고른기의 농어촌 학생, 서해 5도 출신자입니다. 고른기와 농어촌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내용과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광운 참비린제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라고 해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서해 5도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서해 5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RI 유형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이 또한 고른기의 농어촌 학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서해 5도 출신이라면 노려볼 만한 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농어촌 학생이 막 농어촌에서 몇 년 이상 교육과정이 어쩌고저쩌고 라고 돼 있었죠. 서해 5도 출신자도 마찬가지인데 서해 5도로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서해 5도에서 거주하면서 받거나 아니면 초, 중, 고 모든 교육과정을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이수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운 참비린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없고 서류평가 100%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성적 70% 상당히 높죠. 그리고 면접평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른기의 농어촌 학생, 서해 5도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에서 거의 다 걸러지겠죠. 그래서 서류평가 100%에 최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되는데요. 전공적 합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 탐구 역량, 내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이 관련 분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 관심과 열정을 보고 있고요. 미래 목표 및 준비 활동, 당연히 이것도 사실 전공적 합성이랑 관련된 거겠죠.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주도적인지, 학교 생활엔 얼마나 충실한지, 학업 발전성, 학업 성실성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사회 속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보면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겠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력과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사실 사회 심리든 어떤 심리든 간에 심리학이란 분야 자체가 굉장히 다각도에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건 이겁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좀 더 종합적인 그런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보고 이 나의 생각한 것들을 그냥 흩뿌리지 말고 차근차근히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왜 이런 생각에 도달했는지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면접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서는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이 얼마나 타당한지, 전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고, 목표 의식,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됩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는 태도, 그리고 서류 내용이 좀 진실됐는지. 사실 면접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냥 지어낸 말인지, 누가 막 대충 적어준 말인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태도에서 다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육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입니다.
상담심리라는 말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상담심리학과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내면의 고민 그리고 대인관계 갈등이 많잖아요. 이때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의 행복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련 진로로 사실 뒤에 막 행정사무 종사자, 서비스 산업 분야 종사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막 미술치료, 직업상담 이렇게 상담 직무를 좀 더 위주로 진로를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EAP 분야 종사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EAP라는 거는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 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사실 이것도 근로자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주돼 있겠죠. 이런 것들도 진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종류로는 재림교회 목회자 추천 전형 그리고 세움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재림교회 목회자 추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면서 우리 대학교 설립 정신에 부합되는 제7일 안식인 예수 재림교회 현직 안수 목회자에게 추천을 받은 목회자 추천 전형이 있고 세움 인재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훨씬 더 부럽답니다. 모집 인원도 2배로 더 많습니다. 전형 방법, 교회 목회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1단계에서는 100%고 2단계에서는 성적이 60%, 면접이 40%인데요. 이제까지 계속 최저 없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여긴 최저가 있습니다. 국영수탐 중 한 개 영역이 4등급 이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움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마찬가지로 서류 100%, 2단계 성적 60%, 면접 40%로 비중 자체는 앞선 전형과 똑같은데요. 다만 여기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평가는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인데요. 전공적 합성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전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수상 경력, 교과학습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사실 보는 항목 자체는 비슷한데 이 항목을 통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막 이게 매칭되는 게 아니에요. 출결 상황 은 인성이고 수상 경력은 막 이거랑 이거랑 이거고 이렇게 매칭되는 식으로 보기보단 여기에 있는 이 요소들 안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 사실 둘은 어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전 가능하다. 이 학문을 전공하면서 이 친구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둘은 연결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거를 보는 게 이해하기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40%를 차지하는 건 재림교회 목회자 추천이고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지만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봉사라는 측면에서 인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세움인재 전형은 인성은 좀 20%로 적게 보지만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또 강조되는 거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지적 호기심,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리더십이다. 위에랑 아래랑 다 비슷해요. 여기 세부평가 항목이 비슷한데 세움인재 같은 경우에는 전형 취지 적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이 왜 있는지, 이 전형이 왜 있을까요?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공 적합성이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전형을 사용해서 뽑는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 이마저도 사실 이걸 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봉사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리학과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